전세 사기 실제 상황, 국가가 범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전세 사기범이 활개를 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는요, 전세 계약을 기존 2년에서 2년을 더 더해서 4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 이전에는요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이후에는요 4년이에요. 여기다가 4년의 요 사이 있잖아요. 2년이 지나고 2년 사이. 여기는요 5%만 올려라요. 5% 이내만 올려라. 이것을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이 두 개가 여러분 전세 시장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할 때 계약금을 많이 받겠습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겠습니까? 계약금을 많이 받겠습니다. 저는 둘 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년 할 때 하고요. 4년 할 때는 계약금 자체, 보증금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월세 내용도 다릅니다.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만큼. 보증금이 올라가면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7월하고요. 2021년 7월, 2022년 6월 쭉 보시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지금 2년 사이에 35.8%가 올라갔습니다. 4억 9,922만 원이요. 2022년 6월에 6억 7,792만 원이 됐습니다. 1억 7,870만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을 되고 나서 전세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 올라갑니다. 집값도 밀어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 2022년 집값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쭉쭉쭉쭉쭉 올라갔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전세값이 오르니까 집값도 밀어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이에요.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규모가 커졌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보험도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요건도 정부가 낮췄어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임대차 입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더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세 사기꾼들은 활개를 칩니다. 전세 사기를 하잖아요. 자,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 계약하면 이 전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을 다 받아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설득을 시켜요.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사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사기 처먹을 금액도 커지는 거고요. 또 정부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주니까 이게 말입니다. 너도 나도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사기를 치면서 시장은 대혼돈의 시기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시장을 진짜 핵심을 찔러서 이게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면. 시장의 왜곡은 반드시 핵심을 찔러야 돼요. 지금은 전세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 때문에 이게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사기가 늘고 전세 사기가 느니까 보증보험을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이것이 말입니다. 총체적인 총체적인
퍼주기에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가가 이제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 국가가 지금 다 부담은 하고 있는데 그 부담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 여러분 올해 1월에서 3월만 전년 대비해서 80%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80%예요. 지금 1월에서 3월까지만 1조 4,354억 원입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간다고 쳐요.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면 적어도 말입니다. 8조 가까이 된다는 거 8조. 작년에 4조 3,347억 원도 전년 대비해서 269.7%가 늘은 금액이거든요. 다시 말입니다. 8조까지 늘어나면 여러분 결국 정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전세 사기를 양산시켰고요. 그 모든 비용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8조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변제까지 해주거든요. 변제도 다 해주지 못해요. 지금 다 해주지 못합니다. 작년에 3조 5,540억 원 해줬습니다. 작년에 사고 금액은 4조 3,347억 원인데 그중에 3조 5,540억 원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284.6% 2조 6,299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 이게 이제 박살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해 지금 지금 3월까지만 하더라도 8,842억 원 전년 대비해 보면 50.8%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제도 하나 잘못 만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의 왜곡을 가져왔고요. 그 부동산의 가격의 왜곡은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에는 사기꾼이 난무하게 됐고요. 그 사기꾼들은요. 정부의 전세 보험금을 떼먹기 위한 사기로 변질돼서 결국은 정부 돈이 다 날아갑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는요. 전세 입법이거든요. 전세 임대차 입법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거를 막으려고 자꾸 변죽을 울리니까 경제는 왜곡되고 또 왜곡돼서 경제가 지금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솔직히 보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도 저는 보는데 그 상황 저는 시장에 더 큰 위험으로 온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국회를 통해서 행정부까지도 통제를 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법을 안 바꾸니까. 윤석열 정부가 법을 바꿀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총선에 참패하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임대차 입법은 시장에 엄청난 왜곡을 가지고 오는데도 전혀 바뀌지도 않고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갈 겁니다. 그게 시장에 저는 충격을 주면서 더 많은 충격을 줄까 두렵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제대로 공급 중심의 대책을 펴지 못하면 충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